안녕하세요. 금리쌤입니다. 시험이 한 이틀 남았나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자,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요. 오늘 제가 할 수업은 화장품 관리에 대해서 오늘 할 거예요. 화장품 관리가 화장품의 취급 및 보관 방법, 그 다음에 화장품의 사용 방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서 위의 사례 판단 및 보고까지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관리를 한번 볼게요. 화장품의 취급 및 보관 방법, 화장품 원료, 포장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의 취급 및 보관 방법에 대하여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대하여는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보관 방법.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원자재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 기한이 경과한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자, 보관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목적도 포장할 때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선입 선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의 세부 요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때 새로운 용기에는 원래의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에 적합하여야 하고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 한다. 특수한 보관 조건은 적절하게 준수,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되어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경우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원료 및 포장재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재고의 회전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이 확립되어야 하고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재고가 제일 먼저 불출되도록 선입 선출한다. 자, 재고의 신뢰성을 보증하고 모든 중대한 모순을 조사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고 조사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원료 및 포장재는 정기적으로 재고 조사를 하고 재고 조사의 목적은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입선출의 규칙이 확인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권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중대한 위반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탈 처리가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원료 및 포장재의 정기적인 재고 조사를 실시할 때는 출입 제한이 있고 원료 및 포장재 보관소의 출입 제한입니다. 오염 방지, 그 다음에 방충 방서, 온도 습도 설정하는 거예요. 방충 방서는 벌레 해충하고 쥐 있죠. 쥐를 못 들어올 수 있게끔 방지하는 걸 방충 방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 및 출고 한번 볼게요. 자, 완제품은 적절한 조건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고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고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자, 출고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출고한 제품은 원자재, 부적합품 및 반품된 제품과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제품 관리 항목은 보관, 검체 채취, 보관용 검체, 제품 시험, 합격 출하 판정, 출하, 재고 관리, 반품 등이다. 완제품의 적절한 보관, 취급 및 유통을 보장하는 절차서가 수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적절한 보관 조건, 불출된 완제품, 검사 중인 완제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완제품은 각각의 상태에 따라 지정된 물리적 장소에 보관하거나 미리 정해진 자동 적재 위치에 저장되어야 한다. 팔레트에 적재된 모든 재료는 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명칭 또는 확인 코드,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관 조건, 불출. 이거는 팔레트에 적재된 모든 재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네 가지 표시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품 관리를 충분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 결과를 기재한 CGMP 문서, 작업에 관련되는 절차서, 각종 기록서, 관리 문서가 필요하다. 시장 출하 전에 모든 완제품은 설정된 시험 방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고 합격 판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배치에서 취한 검체가 합격 기준에 부합되었을 때만 완제품의 배치를 불출할 수 있다. 완제품 재고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이 만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 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제품의 검체 채취란 제품 시험용 및 보관용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며 완제품 규격에 따라 충분한 수량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관용 검체를 보관하는 방법은 제품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재검토 작업의 대비용이고 재검토 작업은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재시험이 필요할 때 또는 발생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 이해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보관용 검체는 재시험이나 불만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품의 보관 환경 한번 봅시다. 제품 보관 환경을 위해 안전성 시험 결과 제품 표준서 등을 토대로 제품마다 필요한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자, 출입 제한, 요건 뭐 오염 방지, 요거는 똑같아요. 아까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품 보관 환경은 그 출입 제한이 있어야 되고 오염 방지하는 시설 대응이나 동선 관리가 정확해야지 되고 방충망서 대책이 서 있어야 되고 온도, 습도, 차강 뭐 이런 것들은 다 적절하게 맞춰 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의 사용 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보관하는 거 좀 내용이 좀 많기는 하죠. 근데 쭉 읽어 보시면 그럴 법하다. 우리가 왜 도덕 시간에 꼭 그럴 법한 것들이 주로 많고 또 가끔 이제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는 한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면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제 화장품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전용 스푼이나 면봉, 뭐 화장솜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은 손으로 만지면 세균 변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제품에 오염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용 스푼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반드시 덮어주시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거는 감염이나 오염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화장에 사용되는 도구는 항상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성세제 사용해서 수시로 세척을 해가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화장품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쪽에 화장대가 있다라면 그늘한 곳으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기한 내에 화장품을 사용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변질, 변색, 변치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화장품의 사용 방법 주로 보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 이렇구나 라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쭉 보면은 뭐 모든 화장품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거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화장품의 공통주의사항들을 보면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든가 상담한다.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서 보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화장품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개별 주의사항을 보면 자,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럽 세안제 한번 볼까요?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한다. 자, 팩은 눈주위는 피하여 사용한다. 우리 대부분 팩할 때 눈가, 입가를 제외한 나머지 도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눈주위는 피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발용, 두발 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는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내십시오. 그 다음에 모발용 샴푸는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고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두피, 얼굴, 눈, 목, 손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세요.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의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하며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할 것. 제2단계 펌어액 중 그 주성분이 가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할 것. 자, 그 다음에 외음부 세정제 한번 볼게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야 되고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한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만 직전에 애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프리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감인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자, 그 다음에 손발의 피부 연화 제품. 자, 눈, 코 또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고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감인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그다음에 이 제품에는 아마 프로필렌 글리콜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러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성분에 좀 감인하거나 이럴 때에는 사용을 좀 금하시는 게 좋겠죠. 자, 채취 방지용 제품 털을 제거한 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데오도란트 얘기하는 건데 제모를 하셨을 때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는 금합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자,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가능하면 인체에서 2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손에 바를 것.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불꽃길이 시험에 의한 하염이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자,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보관하지 말 것. 이게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고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자,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은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고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 또는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선 사용하지 말고 섭씨 40도씨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보관하지 말 것.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킬 것. 그 다음에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자,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우리가 일명 아하라고 하는 제품에는 0.5% 이하의 아하섬유가 아하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요거는 5% 이하는 우리가 주로 각질 제거제로 쓰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한답니다. 햇볕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한다. 일부의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고농도의 아하 성분이 들어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 상담할 것. 자, 아하 성분이 10%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한다. 자,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이 아하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피부 시험 볼 때도 0.5%나 10% 미만인 것은 각질 제거를 사용을 하고 그 이상 초과되어 있는 거는 뭐 전문의와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자, 연모제, 산화연모제와 비산화연모제 한번 볼게요.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 상태로 되거나 피부 이상 반응, 부종 염증 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과항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 직후에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분. 자, 지금까지 연모제를 사용할 때 피부 이상 반응이 있었거나 염색 중 또는 염색 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이 있거나 구역, 구토 등이 속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분. 생각보다 염색제가 연모제 쓰시고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막 얼굴이 막 퉁퉁 붓고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피부시험, 패치 테스트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분은 당연히 사용을 안 하셔야 되겠죠.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분,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출산 후 병중, 병후에 회복 중인 분, 그 밖에 신체 이상이 있는 분,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이 있는 분, 미열, 건태감, 두근거림,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거나 코피 등의 출혈이 잦고 생리, 그 밖에 출혈이 멈추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분,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 글리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감인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 분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자, 이 연모제가 주의사항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연모제 주의사항은 제가 여러분들 뭐 다 읽지 않아도 보면 주로 부작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패치 테스트를 거치시고 내가 혹시라도 뭐 전에 사용했었는데 뭐 부작용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몸에 어떤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뭐 조금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래 연모제, 뭐 탈염 탈색제 이런 것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임신했을 때, 뭐 생리 중에 이런 때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를 가지면 염색도 안 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 염색도 안 하고 매니큐어도 안 칠하고 뭐 이런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을 그만큼 하라는 얘기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건 다 안 읽어줘도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증세가 나왔을 때에는 의사한테 상담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굳이 다 안 읽어드리고요.
자,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만 한번 볼게요. 혼합한 제품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지 말아주시고, 혼합한 제품으로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열될 염려가 있어 위험하니, 또한 혼합한 제품이 위로 튀어 오르거나 주변을 오염시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하려고 이미 혼합해 놓은 그 제품들은 오랫동안 보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사용이 끝났는데 혹시 제품이 남았다 그러면 바로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용기를 버릴 때에는 뚜껑을 열어서 버려 달랍니다. 자, 이제 제모제 한번 볼게요. 제모제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함유 제품에만 표시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말래요. 이것도 똑같이 약간 부작용이 좀 있는 강한 제품이니까 뭐 생리 전후, 산전, 산후, 병후의 환자, 얼굴 상처, 부스럼, 습진, 진무름, 기타의 염증, 반점 또는 자극이 있는 피부, 유사 제품의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는 피부, 약한 피부 또는 남성의 수염 부위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요. 자,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에 약이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래요.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은 이 제품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하랍니다. 부종, 홍반, 가려움, 피부염, 광과민 반응, 중증의 화상 및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랍니다. 자, 주로 자극이 많은 제품들이네요. 제모제나 뭐 염색, 탈색 이런 제품들이. 자, 이제 그 밖의 주의사항은 요건 그 밖의 주의사항은 여기 제모제에 대한 거예요. 사용 중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닦아내고 제거하고 찬물을 씻으며 불쾌감이나 자극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한테 상의하시고요. 자극감이 남아있으므로 매일 사용하지 말랍니다. 이 제품의 사용 전후에 비누를 사용하면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이 제품은 외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눈 또는 점막에 닿았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붕산수 농도 약 2%로 헹구어 내십시오. 이 제품은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마세요.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2, 3일의 간격을 두고 다시 사용하십시오.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시 주의사항을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시의 주의사항 표시 문구. 자,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시의 주의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임행정규칙에서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표시 문구는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제가 표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성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옆에 표시 문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산화수소 및 가산화수소 생성물질 함유 제품은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된답니다.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나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 카리네이트 함유 제품은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낼 것. 스테아린산 아이언 함유 제품에는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은 자, 샴푸나 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예요.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자,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제품들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자, 실버나이트 네이트 함유 제품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아이 오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함유 제품은 얘도 씻어내는 제품에는 제외예요.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알루미늄 및 그 염류 함유 제품은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 의사나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 그래서 이거는 자, 이 제품은 신장에 좀 무리가 가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은 알부틴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카민 함유 제품은 카민 성분에 감인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에는 코치닐 추출물 성분에 감인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자,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에는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감인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이렇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에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는 인체 적용 시 시험 자료에서 경미함, 발적, 피부 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셔야 된답니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에는 자, 영유아용 제품류 및 기초화장품 제품류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중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는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자, 만 3세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성분들 여러 가지 있네요. 그리고 눈에 접촉했을 때 반드시 바로 씻어내야 되는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러지 성분 일어나는 거, 이건 저번에 향 알러지 뭐 이런다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인데 반드시 이런 표시 문구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자, 최소한의 기한은 사용기한이라고 하죠. 우리 화장품 사용기한. 자, 화장품의 취급 및 보관 방법으로 맞지 아니한 것은 자, 1번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오타 났네요. 바닥과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선입선출에 의하여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 판정과 제조 책임자가 출고 승인한 것만을 출고한다. 주기적인 재고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짚고 넘어간 것 중에서 완제품은 시험 결과 적합 판정과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그러니까 제조 책임자가 아니라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출고 승인을 한 것만 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사항 표시 문구가 있어야 하는 제품이 아닌 것은 제가 아까 3세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제품들 성분 여러 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가산화수소 함유 제품,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함유 제품, 부틸 파라벤, 이소프로필 파라벤. 자,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가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반드시 즉시 씻어낼 것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것들이 이런 걸 거예요. 화장품 취급 및 보관 방법이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시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예시문이 조금 글자 하나 틀린 거 그런 거를 좀 찾아내는 게 조금 관건이긴 하더라고요. 아마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챕터 5 위의 사례 판단 및 보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법 제5조의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4조의 3, 제28조에서는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위의 화장품의 위의 등급 평가 및 회수 절차, 공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회수 대상 화장품 한번 볼까요? 위의 화장품의 회수. 자, 영업자는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유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 중인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 또는 변제해 줄 수 있다. 자, 회수 대상 화장품,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 기준, 회수 계획 보고 및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답니다. 자, 영업의 금지를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거,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그 다음에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제10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위조, 변조한 화장품은 이런 화장품이 걸렸을 때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자,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 금지. 화장품법 제15조의 2에서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시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자, 제8조 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그 다음에 동물대체시험법,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 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 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인정해 줄 수 있다 합니다. 자, 그 밖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자, 화장품의 위해성 평가, 화장품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 화장품은 식품과 같이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호흡을 통해 흡수되므로 건강상의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화장품의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반복적인 노출과 많은 사용으로 인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위해평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의 성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즘 화장품 사용하는 양이 많죠.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부터 화장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화장품에 노출이 되고 또 사실은 태어난 영유아들한테도 우리가 로션 간단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션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화장품은 안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위해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용어를 한번 볼까요?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위의 사례 한번 볼게요.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당의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위해 사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한번 볼까요?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 이것은 중대한 위해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마리 정보. 제가 1회 때 시험 봤을 때 실마리 정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위의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실마리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마리 정보는 꼭 외워두시고요. 자, 안전정보,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 용어 4가지, 위해 사례에 중대한 위해 사례, 실마리 정보, 안전 정보는 여러분들 간단한 거니까 4가지는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장품 위해성 평가 판단, 위해 사례란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사전 검열하는 것을 말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규제 이로 인해 위해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화장품 원료 등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해야 됩니다. 또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이하 회수 의무자라고도 한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한 책임 판매업자를 회수 의무자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영업자는 해당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됩니다. 회수 의무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유통, 판매한 화장품이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화장품에 대한 위해성 등급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가등급으로 나뉘어진 위해성 화장품 종류를 한번 볼게요. 화장품에 자, 보면은 뭐 가등급, 뭐 나등급, 이렇게 다등급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자세한 세부 사항을 보면 가등급 위해성 화장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건 큰일 나는 경우죠. 나프탈렌, 디옥산, 뭐 프로알데하이드, 뭐 프탈레이트류 뭐 이런 것을 사용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사용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사용 한도 이상으로 포함한 화장품. 왜 우리가 뭐 보존제는 벤질알코올 1.0%만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면 그거를 초과했을 때 가등급으로 위해성 평가 화장품이 됩니다. 자,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한 화장품은 가등급에 들어갑니다. 자, 나등급 위해성 화장품은 법, 제9조, 안전용기, 포장 등에 위반되는 화장품. 자, 아세톤 함유, 뭐 탄화수소 10% 함유, 메틸살리실레이트 5% 이상 함유된 제품은 만 5세 미만이 열기 어렵게 고안된 용기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 아세톤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뚜껑이 열리지 않고 한번 살짝 눌렀을 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것들은 유규정 때문에 그래요. 만 5세 미만이 열기 어렵게 하는 그 성분이 아세톤 함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해주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나등급 위해성 화장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등급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그 다음에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의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병행 표시된 제조 연원인을 포함한다 해서 위조, 변조한 화장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얘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장품.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 수입하여 유통 판매한 화장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기재, 가격 표시에 위반되는 화장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 표시된 화장품,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 변경한 경우 얘네들은 자, 다등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존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져 서열의 형태로 보여진 것을 개정하여 가, 나, 다 등급으로 바뀐 것은 서열이 아니라 주로 구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전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가나다로 나누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나등급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 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라는 이유는 나등급이 단순 포장에 관한 기준이지 기능성 화장품 함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미이다.
자, 화장품 위해성 평가 대상 한번 볼까요? 화장품의 위해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기구 또는 애국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한 인체 적용 제품, 새로운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인체 적용 제품,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 적용 제품. 자, 이런 것들은 평가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평가해야 할 유해 요소. 화장품의 유해 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유해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화학적인 요인, 물리적인 요인, 미생물적인 요인, 얘네들은 평가해야 할 유해 요소에 들어갑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 수행 절차.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안전성 평가는 다음의 확인, 결정,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자, 유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절차. 유해 요소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성의 정도와 영양의 종류 등을 파악하는데 물질이 독성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자, 얘는 위험성 결정, 허용량 산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유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위 1에서 3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을 판단하는 유해도 결정 과정. 유해 요소 및 이를 함유한 화장품의 사용에 따른 건강상, 영양, 인체 노출 허용량 또는 허용량 또는 수준 및 화장품 위에 환경 등에 의하여 노출되는 유해 요소의 양을 고려하여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의 정도와 발생 빈도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한다. 이 단계는 정보를 분석할 때 평가인의 전문 지식으로 의존한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해당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하여 국내의 연구 검사기관에서 이미 유해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유해 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유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해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있다. 자, 유해 여부 보고 한번 볼까요? 유해 화장품의 해수 계획 및 절차, 해수 계획서 작성, 해수 의무자는 유해 등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해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날부터 며칠여 5일 이내에 해수 계획서에 각 고해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품목의 제조, 수입, 기록서 사본을 내시고요.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일 등의 기록을 내시고 해수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셔야지 됩니다. 자, 위해성 등급에 따른 해수기한. 해수 의무자는 해수계획서 작성 시 해수 종류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급별 해수기한 이내에 해수 종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해수기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해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 또는 다등급인 화장품은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해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수임의자에게 그 해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해수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계획 통보.
해수 의무자는 해수 대상 화장품의 판매자, 그 밖에 해당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해수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해수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된답니다. 해수 확인서 작성, 해수 계획을 통보하는 자는 해수 대상 화장품을 해수 의무자에게 반품하고 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수 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폐기 신청서 제출. 해수 의무자는 해수한 화장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에 참관하여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를 한 해수 의무자는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얘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답니다. 해수계획서 사본, 해수 확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수 종료 신고서 제출. 해수 의무자는 해수 대상 화장품의 해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수 종료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수 확인서 사본, 폐기 확인서 사본, 평가보고서 사본 이렇게 해수 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 생략 사유가 있어요. 해수 의무자가 해수 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 의해 맞춤형 화장품을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해수 조치를 완료한 경우 해수 의무자는 제6항 해수 계획 통보 및 제7항 해수 대상 화장품의 반품 및 해수 확인서 작성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참 이건 다 법적인 문제라 참 여러분들이 해수 종료 통보 한번 볼까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항에 따라 해수 종료 신고서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한다. 자, 해수계획서에 따라 해수 대상 화장품의 해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해수 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해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의 의무자에게 해수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 조치할 것. 추가 조치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해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면제해 줄 수 있다랍니다. 자, 위의 화장품의 공표, 위의 평가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의 발생 사실 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 일간 신문에 영업 해당되고 일간신문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 의무자가 해수 화장품의 해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위 화장품에 걸려서 해수가 되면 참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네요. 자, 한번 봅시다. 또 위 화장품 공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위의 발생 사실 또는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화장품을 해수한다라는 내용의 표제, 화장품법 제5조 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해수합니다. 제품명, 해수 대상 화장품의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병행 표기 제조 연원을 포함하고 맞춤 화장품의 경우는 제조 연원일 대신 혼합 소본일을 합니다. 해수 사유, 해수 방법, 해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해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해수에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사항, 위 화장품 해수 관련 협조 요청. 자, 해수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해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의 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화장품의 상세한 공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급 위해성 또는 나등급 위해성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합니다. 다등급 위해성은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요청합니다. 위의 화장품 횟수를 공표한 영업자는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너무 많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회수 폐기명령, 이건 주로 다 법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위해성이 있는 화장품은 회수하고 폐기하라는 명령에 대한 그런 법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도 이런 건 당연히 회수해야 되고 폐기해야 되고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이고요. 내용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사실은 비슷한 말들이 너무 많고 비슷한 용어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조금 헷갈리겠지만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조금 애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 화장품을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한 폐기 확인서를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가, 제가 아까 문서는 폐기 처리하고 난 다음 확인서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년입니다. 위해성 평가 단계 중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것은 평가 단계 중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뭔가요? 위험성 확인이죠.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까 너무 어려운 말이 막 설명이 많아서 요점 정리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점 정리를 딱 이렇게 해봤는데 위해성 평가는 위험성 확인, 그 다음에 이것을 위험성 결정을 하고 노출 평가를 해서 위에도 결정의 단계로 얘를 결정하는 거예요. 위험성 확인이라는 것은 위의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위험성 결정은 위의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거고 노출 평가는 위의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거고 위해도 결정은 이전 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치는 위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위해도 결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위해성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해서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위의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요 실마리 정보는 저번 1회 때 시험에 나왔으니까 2회 때는 뭐 똑같은 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위의 화장품의 등급을 분류할 때 가등급에 해당되는 화장품은 무엇인가? 사용기한을 이조한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에 위반되는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자, 가등급 위해성 화장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사용 한도가 정해진 원료를 사용한 한도 이상으로 포함한 화장품이다. 제가 왜 답을 4번이라고 적었을까요? 3번이네요. 자, 이건 여러분 아니고 3번. 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이것은 가등급에 속합니다. 자, 위해 화장품의 위해 등급 및 회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회수 의무자는 회수 대상 화장품의 판매자, 그 밖에 해당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한 공고를 통하여 회수 계획을 통보해야 된다고 했어요.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중대한 경우는 가등급 위해성이다. 맞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모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나등급 위해성이다. 자, 나등급 위해성에서 유통화장품 안전기준 중 내용량 기준에 관한 것은 제외합니다. 요건 제외하고 나머지기 때문에 요 문제가 3번이 틀렸지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회수 의무자는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날부터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은 없으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은 다등급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등급이고, 유효성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다등급의 위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뽑은 정도의 이런 류의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이 문제가 나오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제가 뽑아본 거니까, 지문을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풀으실 때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끝까지 잘 읽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문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보시면 그 속에 연결되어 있는 답들이 있어요. 긴장되고 좀 떨리실 수는 있으나 시간이 또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100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을 거의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자꾸 읽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새삼스럽게 지문을 일일이 다 읽어보시긴 조금 어려우시고, 시험 문제를 좀 더 풀어보는데 좀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시고, 또 주관식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거 하나에 대한 그 용어들, 용어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주관식 문제가 조금 몇 문제 좀 수월하게 풀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도 계속 좋은 자료 또 만들어서 더 올리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